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이 많고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 또 직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한 내용들이죠. 이런 거였죠. 서울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다? 아파트가란 거죠. 아파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특히 결혼을 앞둔 그런 아파트들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어떨까요? 이런 거죠. 그런데 경기도도 많이 올랐죠. 경기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평가인지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또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직장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출퇴근 시간 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바로 그렇게 간다. 출퇴근 그런 곳으로 가는데 그런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문제는 지금 현실은 그거죠. 경기도가 하나도 안 오르고 서울만 올랐고 해서 그럼 지금 떠나면 좋을까요 하는데 또 막상 경기도 그쪽 지역 가보면 많이 올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경기도가 싸냐? 인천이 싸냐? 그러지 않죠.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이 5억에서 뭐 10억이 됐다면 뭐 다른 곳은 3억에서 6억이 돼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지를 놓고 보자면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올라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고평가란 거죠. 고평가냐고 물어본다면 고평가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전, 7년 정도의 상승 기간 동안 서울 상승하고 경기도 상승하고 여기가 비조정 지역이다면 여기 상승하고 저기가 비조정 지역이다 여기 상승하고 저기가 규제 지역이니까 앞으로 더 오른다 상승하고 똘똘한 한 채니까 오른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옮겨가면서 상승했던 것처럼 다 상승했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주식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찍었죠. 우리가 주식이 2,000포인트일 때는 왜 이 대한민국의 주식은 2,000포인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의 문제다. 기업 집단들의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 영업이익이 어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쩐다. 이런 소리를 했지만 결국엔 GDP가 3만 달러인 국가에서는 3,000포인트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파트들이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대통령이 보는 논리죠. 이 논리는 여러분이 동감할 거냐 아니면 반론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사항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울에 이제 많은 직장인들 분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노동 소득으로 감당이 되냐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여기 직장인들 분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나와 있는 구축들 서울의 아파트들의 어떠한 그게 노동 소득으로 감당이 되냐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30대들 더더욱 힘들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전문 사람들은 다 경기도 계속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런 경기도 지역들도 다 똑같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30대니까 집이 필요하니까 다급한 거죠.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40대도 아마 힘들 거고 30대도 힘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20대들은 어떨까요? 지금의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는 2021년도에 졸업하는 이 대학생들 이 집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집값을? 아니면 지금 28살에 방금 회사에 입사한 이 사람은 서울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예, 아니오로 나뉘겠죠. 이 예, 아니오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저의 관점으로는 20대 힘들어요. 30대도 힘든데 우리 20대들은 지금 30대들이 이 나라에 6만 달러로 만들어 줄 거니까 지금 대학교에 들어간 20살들이 10년이 지나서 사회생활에 들어와서 대리 정도의 직함을 탈 때쯤이면 지금 대리가 받고 있는 월급의 2배를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그건 힘들 것 같아요. 3만 달러에서 10년 안에 6만 달러로 간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핵 가져도 돼요. 전 세계가 아무 말 안 해요. 대한민국이 핵 갖는다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고평가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고평가에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고평가다. 30대도 힘들고 20대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힘들다. 그리고 부동산 대통령 주위에 또 수도권이 주위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있죠. 비싸다요. 다들. 뭐 싸다고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30대들에서. 싸다고 본 적이 없고 뭐 20대 뭐 여기서 싸다고 본 적이 없어요. 즉 힘들다. 많은 사람들 30대, 20대 특히 후반 여기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아파트에서 힘들다 하죠.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대통령 당신은 하락론자냐? 맞아요. 저는 하락론자예요. 전 대한민국 경제 환경상 봤을 때 이거는 하락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 부동산 대통령은 나이트하우스, 쇼킹한 뭐 하우스, 뭐 거꾸로 투자, 김종배니 배종찬 뭐 교수 많이 많죠. 그 사람들보다 더 하락론자예요. 더 하락론자다. 자, 수치적 설명은 제 영상 보면 항상 똑같아요. 무엇이냐? GDP죠, GDP.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옆으로 긴다는 거죠. 즉 3만 달러의 한계에서 부딪혀서 멈춰 있다. 2018년도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는 그 동안에 전부 가격 조정이 일어났죠. 가격 조정이 일어났어요. 치킨, 뭐 배달료 마찬가지요. 뭐 가면 뭐 자장면 가격, 학원비, 인건비 그래요, 여러분들. 조정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3만 달러에 갇혀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치도 화폐나 가치를 두 배 이상의 이하를 놓고 봤을 때 2020년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그 전 2014년도에 들어왔던 분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락이 왔을 때 모든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지냐면 2020년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 지는 거예요. 즉 이때부터는 매도자가 이득이에요. 그냥 매도자가 이득이고 매수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왜 고생한다? 3만 달러 국가가 4만 달러로 가는 동안의 모든 시행착오들은 다 몸서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택 1가구 1주택이고 나는 대출도 얼마 받지 않았고 나 금리가 뭐 3%, 4%인데 건들 수 있는 체력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서 문제는 내가 안 팔았음에도 나랑 똑같은 자산이니까 가격은 동일하게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동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부동산 대통령이 앞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공감할 것이냐 반론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정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적 내용을 그냥 공감한다. 아니면 반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자유적인 판단일 거고. 자, 이런 거죠. 지금 2021년도에 재보궐 선거를 했는데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18%니까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차이를 내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쏠렸죠. 특히 또 하나 부산에서 굉장히 한 30% 이상 정도로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쓸어갔어요. 자, 그러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기서에서 뭔가 좀 벗어난 느낌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를 본다면 서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보니까 색깔이 전 지역에서 다 빨간색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국민의힘이 뭔가 밀려있는 모습에서 그 모습이 2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때 게임을 했을 그 당시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지세가 있었는데 이때 서울이라든지 인천을 놓고 본다면 정말 비등비등했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경기까지 합쳐서 이 수도권을 이렇게 다 놓고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비등비등한 즉 한마디로 두 정당이 비등비등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하나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안철수라는 바람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560세대, 560, 그러니까 50살, 60살들의 어떤 힘이 20대, 30대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 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의 색채는 20대, 30대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홍준표의 어떤 이 대결에서는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로 압살했냐면 홍준표를 무려 2배 차이로 압살한 거죠. 즉 42% 먹고 홍준표는 22% 먹었다. 20% 차이 정도로 민주당세가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항상 5, 60세대였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보니까 20대들이 오세훈을 지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국민의힘에 대해서 20대들의 어떤 그 차이가 즉 20, 30대들의 어떤 향방이 민주당의 저 차이만 유리해 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20, 30대들은 민주당 쪽 지지자하고 뭐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어떤 보수당이나 할수 국민의힘, 한나라당 뭐 그쪽으로 강한데 뭐 어떤 느낌 자체가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는 거죠. 아 뭔가 좀 이상해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두 당이 보수와 진보당이 결었을 때 비등바등만 해도 보수 쪽의 강세가 좀 강했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가 아무래도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보수 세체가 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은 느낌상 민주당도 고전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는 거죠. 민주당이 어떤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지금의 현실들, 뭔가 이 현실을 결합해보면 우리는 또 어떤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느껴지는 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악재들을 내리자면 수도권 아파트,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다, 가파르게 오른 이거죠. 항상 가파르게 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아파트예요. 자, 08년도에 1억 6천이던 빌라가 지금 2021년도에 1억 7천이죠. 요게 붕괴 안 돼요. 요건 붕괴 안 돼요. 요걸 붕괴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아파트예요. 5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12억을 달라. 이러면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될 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업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기 갖고 있는 사람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죠. 또 하나 여기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학자들이라든지 이 필드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GDP는 횡보하고 있죠. 3만 3천 이상을 뚫고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4년째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하고 있다. 4년째 횡보하고 있다. 3만 달러 안에서 4년째. 그럼 뭐 이번 아마 3만 3천에서 한 5년째 지금 횡보하고 있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만 7천 달러 후에나 지금 4만 달러 국가에 대한 기대감 생기겠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죠. 지금 어떤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면 2013년도, 2014년도부터 잡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년 정도의 어떤 상승감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로감이 단순히 서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다 퍼지는 거잖아요. 광역시 지역 다 갔고 지금 다 간 거죠. 분양가도 다 10년 전 분양가보다 다 2배 이상씩 다 올라갔죠.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싹 가격 조정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20, 30대들이 노동소득으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20, 30대들 특히나 정규직화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정규직이 됐던 분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 노동소득으로 못 사는데 서울에 돈 많은 부모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주니까 올라간다. 뭐 이런 말들 한 거죠. 그러니까 20, 30대가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뭐 외국인들이 산다, 돈 많은 부모들이 뭐 물려줘서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게 끝물이죠 항상. 그때가 끝물이죠. 왜? 왜냐?
20, 30대들에서 부모한테 물려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일해서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양반은 10%밖에 안 됐고 80%가 노예였어요. 현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80%가 누구나도 살려고 했을 때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박근혜 탄핵으로 철옹성 같은 민주당이 흔들거리는 걸 본 거죠, 우리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흔들거리는 걸 목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목격하고 있어요. 20대, 30대들이 뭔가 돌아서는 것도 목격하는 거고, 그들의 구호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것도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난 5년 전에 내세웠던 수많은 구호들이 이제는 안 먹히고 있는 걸 조금씩 우린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냐면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의 반대편에 있는 정당. 자, 이런 거죠. 이준석 후보님 참 용기를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님 당신 36살이에요. 36살? 적은 나이 아니에요.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 때 다 이 나이 때부터 한 거죠. 부산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민주화 세력들이 했던 사람들 다 이 나이 때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영공제를 건드리면 민노총과 한국노총 한판 붙자는 거나 진비가 없습니다. 문정부는 노조덕을 받습니다. 그런다 이 배는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님 참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유승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했다. 문정부는 대체 무슨 개혁을 하냐. 2021년 5월 10일 날 민노총선 때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 발의하겠다. 홍준표 민주노총 집회 방관한 정부 광화문 집회는 강제 조사한 거죠. 자, 나경원 민주노총 전면 비판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이명박 노동개혁은 고무적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법 죽이기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을 비난한다. 이명박 아젠다 공기업을 어떻게 해버릴 거냐 개혁해버릴 거냐. 그래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구조조정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 탄핵 당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꺾였죠. GDP가 꺾이는 바로 이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 그는 김대중 대통령 우리에겐 당시의 협약 이상의 개혁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수용하면 노동계는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사회진보연대 김대중 대통령 개혁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기본 IMF와 김대중이 만들어낸 2차 구조개혁의 일정은 2020년 12월 2월 1, 2년 최소한 1, 2년 거치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GDP가 꺾여가고 있다. GDP가 꺾여가고 있다. 꺾여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정당들 그런 거죠. 철옹성 같은 정당들이 무너지면서 선호하는 정당, 선호하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전혀 새롭진 않죠. 항상 이 당은 하고 있던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말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현실이라든지 그래요. 참 이게 힘들죠. 힘든데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을 산 사람들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하락하면 버티는 거고 무주택자들 있죠. 무주택자들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자기의 시기가 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죠. 둘 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7년, 8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2020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꽤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친일파도 여러분들 친일파도 하려면 초기에 해야 돼. 초기에 친일파를 해야지. 이완용처럼 거의 말기에 딱 들어가신 분들이 참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원래 열심히 민족주의 운동하고 계시다가 말기에 딱 들어갔는데
야, 일제 치하가 200년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빨리 해방 올 줄은 몰랐다. 그런 거죠. 친일서의 뭐 서정주 이런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참 그래요, 현실이. 200년 갈 줄 알았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상승도 뭐 몇 년 더 간다, 몇 년 더 간다 떠는 사람 많지만 우리 그걸 떠나서 부동산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렇게 손쉽게 서울시장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산시장 이렇게 손쉽게 내줄 거라고? 참 인생사가 참 웃기죠. 2년 만에 서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다 몰표를 줬던 사람들이 싹 돌아서 오세훈은 시장으로 만들 거라고는 참 그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의힘을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힘 앞에 딱 넣고 홍준표 있죠. 홍준표 앞에 두고 홍준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죠. 이 국민의 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가운 소리를 좀 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젊은 애 30대 그때 30살 정도가 이 당은 이게 잘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다 젊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당은 뭐 이랬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홍준표가 뭐라 했냐면 그러냐고. 젊은 사람들 우리 당에서 이렇게 뭐 당직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이렇게 힘드냐고 우리 당이. 그러면 당신 이름 있죠. 당신 이름 이렇게 홍준표가 그때 뭐라냐면 그 젊은 사람한테 당신 이름 우리 보장한테 이름 적어두라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 우리 당 그런 당 아니라고 한 거죠. 홍준표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젊은 30대가 저는 이 당 안 들어간다고. 나 이거 이 당 안 들어가. 나는 어디 들어갈 거라고 했냐면 바른정당 들어갈 거라 했어요. 바른정당. 난 바른정당 들어갈 거라고. 이 당 안 들어. 근데 참 무색하죠. 그때 여기 당 들어온 게 맞았겠죠.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요. 놀랍게도 그런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정작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당대표 하려고 나와 있는 거죠. 참 웃겨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세상은 이렇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도권은 많이 오른 거다. 많이 오른 거다. 그런데 내가 돈이 남아 돈다. 한 거예요. 나는 연끌 자체를 안 해도 된다 하신 분들은 항상 언제 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연끌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연끌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돈이 가진 게 없어서 서울이 직장인데 서울에서 직장이 통학이죠. 직장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힘든 곳으로 계속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야죠. 그건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경제 상황이 내일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시면 내일 만약 대한민국 GDP가 37,000을 돌파한다면 내일 37,000이 찍혀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상승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33,000을 넘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수도권에 다 올랐다. 여기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수도권이에요. 하나도 안 오른 동네 있죠. 산업도시들, 지방에 있는 산업도시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곳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곳에서 신혼집을 하신 분들 있죠. 산업도시에서 아니면 혁신도시에서 하시는 분들, 신혼을 하시는 분들, 특히 나주 혁신도시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 있죠. 그 웬만하면 자가주택 하셔도 돼요. 자, 무리가 안 되면. 근데 나주 혁신도시는 안 올라요. 지금까지 안 올랐고요. 앞으로 수도권만 좋아지고요.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을 그 짓 하다가 여러분들 수도권이 안 올랐을 때는 지방 보고 뭐라 했냐면 저 지방은 지나가던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하고 나니까 역전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